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27페이지 여러분 네 번째 입안 절차가 되겠죠. 자,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먼저 기초 조사 절차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여기서 이제 기주, 지, 입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입안의 제한은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제한하는데 기지, 산, 용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빨리 이해를 해두고 가면 되겠죠. 여기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입안자가 제안을 받고 결과를 45일 이내에 통보하고 한 번에 걸쳐서 30일 연장, 이렇게 결과 통보도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조사가 뭐냐? 자, 여기다가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지구기사지라고 했잖아. 뭐를 지정하느냐 이거야. 지역을 용도 지역하고 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 도로 공원을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설치라든가 정비라든가 계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자, 이 5가지를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이 5가지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조사 절차를 거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딴 게 아니고 여기다가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도시를 만들 때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자, 여기다가 면적이 얼마니까 여기다 사회, 인구, 경제, 문화, 이런 것 등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걸 계획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거를 조사하는 것을 기초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 특광, 특특, 시장구수, 원칙적인 입안자죠. 인구와 경제와 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등 이런 것 등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때 기초조사의 절차는 앞에 나와 있는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준용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 환경성 검토라든가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같이 실시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고, 자,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여기다가 청사 짓고, 자, 여기다가 학교를 짓겠다? 그럼 이런 기본 틀을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여기에 면적이 얼마 되고, 여기 주로 인구가 어떻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고, 문화, 이런 거를 사회, 경제, 인구,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을 기초조사라고 하는데, 이 기초조사는 입안자가 하는 것이고, 기초조사는 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필수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여야 한다야 조사할 수 있다는 거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2번 필수 절차라 해놨죠.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기초조사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했다. 그러면 무효는 아니야. 취소는 될지언정 뭐는 아니다. 무효는 아니라고 하고, 기초조사를 할 때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때 소요 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메모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초조사를 할 때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 평가나 죄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의 환경성 검토나 토지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환경성 검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청사가 들어선다, 여기다가 공원이 들어선다, 여기다가 학교가 들어선다, 여기다가 도로가 들어선다,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 자, 이러한 것이 들어설 때 그 지역의 환경과 그 시설과 매치가 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설과 그 토지하고 적성에 맞는가? 이게 토지적 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이 재해 취약성 분석은 거기 들어봐요. 이거 옆에다가 요 말 한번 들어봐. 싱크홀 적어봐. 무슨 홀? 여러분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 서울에 석촌동 석촌호수 밑에 도로가에 구멍이 뚫혀가지고 길 가던 오토바이가 전복이 됐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구멍 뚫히고 싱크홀 사건 있잖아요. 그런 죄 취약성 싱크홀 사태 때문에 새롭게 등장된 건데 이런 죄 취약성 분석 이런 거를 기초조사를 할 때 같이 거쳐야 되는데 이거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그게 어떤 것이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위치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도심지에 위치한다. 거기 줍시고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라든가 나대지 면적. 나대지가 뭐죠? 거기 들어봐. 사람이 빨가벗은 사람은 뭐라 하지? 나체. 건물이 없는 땅이 나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이 없는 빈 땅을 뭐라고? 나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몇 프로? 2%에 미달하다는 것은 건물이 없는 땅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야. 98%는 다 건물이 있고 2%는 빈 땅이 있다 이거잖아. 그럼 2% 정도에 미달된다. 그럼 이럴 때는 다 개발이 됐으니까 이런 기초조사나 토지성 평가 이런 거를 환경성금도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객이 없는 경우. 그럼 12m 이상의 도로 설치객이 없다면 넓은 도로가 이미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넓은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럴 때는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적성 평가하고 죄 취약성 분석을 뭐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 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이라든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하고 있는 지형이라든가 그러니까 거의 다가 개발 다 됐다는 경우죠. 이런 경우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내용에 12m 이상의 도로 설치객이 없다. 그럼 넓은 도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별도로 환경성 검토, 토지성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거 안 거치고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다만 줄치고 주거상업, 공업 및 지역 및 이 법들은 다른 법에 의해 조성된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 5년 전에 체크하시고 빨간색 5년 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는 토지 적성 평가만을 뭐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 있다. 5년 전 이내에 토지적 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 평가만 뭐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 있다는 특례가 인정이 되죠. 자, 그거 같이 받으시고. 자, 그 다음 요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자, 아까 주민 위반 제한은 여기다가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죠. 자,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 의견 청취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아까 기초조사를 안 거치고 한 것은 무효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안 거치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만큼 주민의 의견 청취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주민 의견 청취를 안 거쳐도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하고 경미한 사항이잖아. 이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봐.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하려면 이거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다 노출시켜버렸죠. 사드 배치. 맞잖아요. 이건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전 환경성 검토나 이런 거, 이차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의견 정치 이런 절차 안 거치고 해도 돼요. 옛날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 노출해가 그것 때문에 뭐 중국이 화를 내고 뭐 이래가지고 참 야단인데 이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만하고 일단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의견 정치 없이도 위반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반 없이 주민의 의견 정치 없이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위반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그럼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데 결과 통보는 열람 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사항일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고 열람을 하겠죠. 그게 재공고 열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특광 특특 시군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데 자, 여러분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리 봐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야. 서울특별시장은 밑에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구광역시 자치단체죠. 대구광역시장 밑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 일단 지방의회 특광 특특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거치는 사항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 줄쳐두시고 제일 밑에 27페이지 제일 밑에 그다음에 광역시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27페이지 제일 밑에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것이 광역시설이잖아요.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결정 이런 거는 중요사항이니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 계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기 결정 또는 변기 결정 기반시설 중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기반시설 철도 중에서 도시 거기 들어봐요. 철도가 무슨 철도가 있어요? 철도의 종류 고속철도 KTX 일반 철도 그 다음에 도시철도 다 알죠? 도시철도는 지하철이고 그죠? 고속철도는 KTX, SRT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 철도는 새마을호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무슨 철도? 도시철도가 철도 중 무슨 철도? 도시철도라고 했잖아. 그 도시철도는 주민의 지방의회 뭐를 거쳐라?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다. 그 다음 리얼 공원도 거치는데 관로안에 어린이 공원은 뭐 한다? 제외한다. 시험 문제는 꼭 제외되는 거 있잖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럼 이게 관로안에니까 이거 어린이 공원 집어넣으면 틀리잖아.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공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용인데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이렇게 고친단 말이야.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여러분 서울에는 동서울 강남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외버스잖아요. 그런데 전세버스라 이런 건 시외버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은 주민의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학교 중 뭐예요?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초중고는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까지 나와버리면 머리 아파요. 일단은 이렇게 알고 가자고요. 그럼 일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 세 가지 시작. 용도 지역 지구. 두 번째 광역시설. 세 번째 주요 기반시설. 다시 한번 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할 세 가지는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 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관한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요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특광, 특특, 시군의회, 즉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라. 그런데 여기서 아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한 사항은 안 거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일단 그렇게 알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서 이제 요런 절차를 거쳐서 자, 기, 주, 지. 그래서 이제 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입안입니다. 자, 원칙적인 입안자가 누구예요? 줄치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6인이다. 6인 적어놓고 입안 기준은 아까 도시와 농촌은 인구도 많고 적고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차등되게 입안해야 돼. 차등 입안해야 되고 상위 계획인 광역이나 기본계획 이런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기 입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입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아까 봤죠.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 기한 내에 정비를 안 한 경우, 말 안 들은 경우 이때는 국장이 직접 뭐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생각납니까? 자,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하는 거. 둘 이상의 요번에는 시군 지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경우라든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이것은 도지사가 직접 입안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등인데 입안을 할 때 축척 계획도는 1000분의 1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상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을 해서 입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럼 입안자는 아까 8인이었잖아요. 그 원칙이 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국장, 그 다음에 도지사. 이들이 입안한다. 자, 여기서 국장이 자, 입안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것. 맞죠? 국가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조정을 기한 내에 안 한 경우, 말 안 들은 경우. 그러니까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과 관계되는 경우.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다. 그래서 원칙 특광, 특특, 시장, 군수 6인 플러스 두 사람이니까 8명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입안을 했으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이냐?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냐? 줄쳐 두시고. 자, 시, 도, 지사, 대도시시장. 자, 앞에서 우리가 행정청을 공부할 때, 행정청을 공부할 때 이거 한번 보셨죠? 자,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1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중앙행정기관장 그 밑에 자,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있고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뭐 있죠. 국토부 장관. 그 밑에 광역으로서 특별시장이 있고 특별시장. 그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밑에 자, 구청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군수도 있습니다. 자, 도지사 밑에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군수도 있죠. 근데 시장은 일반 시장이 있고, 대도시가 있다, 이거죠. 대도시 시장이 있다. 특별시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한다.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시장은 일반시와 대도시를 말하느냐? 이 대도시는 경기도 수원시장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우리가 광역도시, 시가 되려면은 우리 전국에 특별시 하나, 광역시가 6, 도가 8도, 특별시 하나, 특별자치도 하나잖아요. 근데 대도시는 바로 여기서 구가 있고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합니다. 구청이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하는데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100만 명이 되면 광역시가 돼야 되는데 광역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원시는 기분 나쁘지. 조건은 다 광역시의 조건을 갖추었는데 광역시는 지 혼자 결정해가 모든 걸 하는데 이 양반은 맨날 경기도지사한테 결재받으라고 짜증나잖아. 투덜투덜 대니까 국가에서 당신 같은 그 시를 대도시라 해줄게. 그럼 앞으로 대도시는 웬만한 사항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도시에 속하는 경우가 자, 제일 꼭대기부터 보면 고양시가 있습니다. 일산이잖아, 일산. 그 고양시는 일산구가 있고 덕양구, 2개 구가 있죠. 인구 50만 넘잖아. 그러니까 고양시가 대도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부천시, 소사구 무슨 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으로 가서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안양시. 그 밑으로 가서 안산시. 그 다음에 수원시. 그 다음에 수원시 밑으로 가서 청주시. 청주시도 상당구, 무슨 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포항시. 포항시는 북구, 남구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 전라도로 가서 전주시. 이거야. 근데 옛날에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묶어졌으니까 그건 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대도시가 되는 거야. 대도시가 뭔지는 알아야 돼. 그 대도시는 웬만한 사항은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야. 그럼 이걸 시도지사를 풀면 이게 몇 개야? 이게 시도지사야. 이 5가지가 시도지사라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하면 벌써 5인이잖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그러니까 이게 5명이야. 그 다음 대도시 6명이지. 이게 원칙적인 결정권자야. 자, 그럼 예외적으로 결정권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이야기한 국장.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도지사는 여기 들어갔으니까. 예? 도지사는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인 결정권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5인, 6인, 7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들이 바로 도시군 관리객의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시도에서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 군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결론적으로 8인이야. 하나, 5명, 6명, 7, 8, 9명이지만 사실은 이거 대도시도 시장이니까 8인으로 보면 돼. 그래서 위반자도 8인, 결정권자도 8인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렇게. 근데 대도시 시장이 여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니까 대도시를 특별하게 집어넣은 거죠. 이해돼요? 좋아요. 자, 볼까요? 시도 대도시장 결정이하고 시장군수나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이나 계획구역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 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죠. 거기 줄 쳐두시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밑에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국시 개입 수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수는 이제 예외적입니다. 자, 그러면 국이 뭐야?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거.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항.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할 때 국장이 위반한 것이 세 가지였잖아.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것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조정기한 내에 시장군수가 말 안 들은 경우, 조정 안 한 경우 이거잖아요. 이럴 때 국장이 직접 위반한 거니까 이들은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항은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바로 그거죠. 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장이 하죠.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줄치고 국가계획과 연관이 된 시가와 조정구역. 자, 국가계획과 연관이 된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국시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뭐냐?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이거는 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별개로 보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은 국시개입입니다. 다 같이 국시개입 시작. 자,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최소구역 계획. 이것은 국장이 직접 결정을 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국시개입 이렇게 보면 돼. 다 같이 국시개입 시작. 자, 국시개입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내용을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있죠. 그게 바로 협의와 심의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 절차. 자, 우선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결정해 주시오 신청하죠. 그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국장에게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을 받으면 결정권자가 오른쪽에 29페이지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송부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하게 됩니다. 자,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 장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죠. 자, 여기는 국광2개라고 했는데, 자, 국광2개. 이게 무슨 말이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든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중 국토부령이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런 경우는 국토부 장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시도의사와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도의사와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항이 있어. 그럼 국장이 직접 위반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니까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시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고 결정한다. 바로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결정입니다. 2번. 자, 관계행정기관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만 거치면 되고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아까 관계행정기관장의 사전 협의하고 국토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2가지 사항이 있다. 협의가 2가지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알았죠? 다시 한 번 더.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도 거치고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국장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죠.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장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근데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관계행정기관하고 중앙행정기관장하고 다르다 이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절차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건 국토부에 있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있거나 시군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시도, 대도시 얘 둘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바로 그겁니다. 자,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어떤 거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때는 협의 절차를 뭐한다? 생략한다 이렇게 보셨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심의입니다. 이게 무슨 심의? 공동심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공동심의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이거죠.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같이 거치는 게 공동심의라 하는데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 대도시에 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이 심의를 거치는 것을 공동심의라고 하는데 이때는 누구가 뭐를 결정할 때 공동심의를 거치느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라든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이 3가지를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이때만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 이게 공동심의를 거칠 사항이다. 바로 그겁니다. 거기들은 누가 뭐를 결정할 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그때만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나 최저 한도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나 경관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 그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심의를 거쳐서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 결과를 시도지사와 국장은 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하고 시장 군수는 이제 일반에게 열람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여 결정된 것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죠. 자, 그럼 거기 들어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주지입
협심결고열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시작. 안 따라오네. 다 같이. 기주지입. 시작.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시작.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프린트물 거기 보세요. 자, 한 장짜리. 프린트물 새카만 부분 그거 보라고요. 지도 있고. 자, 그 도시군 관리객 입안 절차.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자,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고시, 열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주지입 협심결고. 다음 시간에 다시 그거 정리해 줄게요. 다 같이.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시작.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이런 절차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여 뭐가 고시가 됐습니까? 응? 이게 해서 뭐가 결정이 됐다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지방의견, 입안 제안, 입안,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이 된 게 뭐가 결정이 됐어요? 이 화살표. 이 5개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5개. 5개가 뭐라고? 지구 기사지가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지구가 지정이 되고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공원을 만들게 되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결정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 우리 동네 잘 사는 계획과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이 5가지 사항이 결정이 됐다 이거죠. 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다 이겁니다. 원래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일어났을 때 이것이 지구기사지,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내용을 우리 첫 시간에 좀 했는데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5가지가 고시가 되잖아요. 이 고시가 되면 이 5가지 결정된 사항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게요. 결정 효력 시기입니다. 효력 발생은 페이지 29페이지. 결정이 고시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 지형 도면을 뭐한 날, 지형 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뭐를 고시한 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지형 도면. 그럼 여러분 지형 도면이 뭐냐 이게? 지형 도면. 자, 여기다가 도로를 하나 만들었어. 옛날에 이게 도로가 없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었다. 여기다가 이제 그 공원을 하나 만들었다 하면은 지형, 지적에다가 그림까지 그린다 이거야 무슨.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에다가 이 그림까지 그려서 고시하는 것을 지형 도면의 고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옛날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요 공원 만들겠다, 도로 설치하겠다는 이 결정 고시가 되고 2년 이내에 지형 도면을 고시해야 된다 했습니다. 옛날에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가 되고 2년 내에 지형 도면에 고시가 없으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게 고시가 되고 고시가 될 때 지형도도
함께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를 해야만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이게 고시가 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을 발생 안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 빨간색으로. 원래도 이거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날 가면 틀립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에요.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느냐? 원칙은 입안자가 작성합니다.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형도면의 작성자는 입안자다 하면 되겠죠? 8명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시장과 군수가 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의 뭐를 받습니까? 승인을 받겠다. 누구의 승인 받는다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아서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승인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시공담. 특광, 특특, 시장군수는 이를 일반에게 공람을 하죠. 이때 공람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면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자, 결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결정허가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개발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때는 신고 없이 계속 시행이 가능하다. 그거 체크하십시오. 이걸 이제 경과조치 기득권 보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요거 원래 시험 문제 나왔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 요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3월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계속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가 되면 3월 이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만 허가해주고, 또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6개월 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만 허가해주겠다 이거죠. 자, 그럼 거기는 조금 말이 재밌으니까 여기서 기득권의 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요.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 아직 여러분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거야.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그럼 신도시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아파트를 세운다거나 업무 빌딩을 세운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여기가 신도시에 들어오니까 여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집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옆에 우후죽순격으로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겠죠. 여기 무질서한 뭐가 된다고? 시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럼 무질서한 시가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지역 신도시 반경 10km, 5km, 반경 5km 내지 10km 이내 이 지역을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요 지역을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는 주택의 신축, 종교시설의 증축, 주택의 신축하고 종교시설의 신축, 이런 행위가 전혀 안 되는 구역이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죠. 그러면 이 절차를 기주집, 협심, 결고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구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정했다면 여기는 주택의 신축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A가 이미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주택의 신축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 있다면, 건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먼저 행해진 기득권은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게 기득권의 보호라는 거야. 그 대신에 그게 어느 구역이다? 시가와 조정구역이거나 바닷가, 통영 거제와 같은 바닷가, 그런 지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구역?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때는 그때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하면 돼. 그게 일반 지역이고. 그래서 일반 지역은 그냥 하면 되고 계속하면 되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몇 개월 내에 구역이 지정되고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가 되고 몇 개월 내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거를 기득권의 보호를 내가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때 요거를 우리가 다 같이 시수삼신, 다 같이 시수삼신이라고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뭐 하라는 거야? 신고. 시수삼신 시작. 그럼 메모해봐. 시수삼신 시작. 자, 시가와 조정수산자원보호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시수삼신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났대. 아직 넘어가지 말고 29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 변경 공사 완료 3개월 내에 그때는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는 허가해 주겠다. 3개월이 지나도 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허가 안 해준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시가와 조정구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6개월 내에 별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는 허가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수삼신, 그 다음에 3허, 16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수삼신에다가 3월 허가, 그 다음에 16 허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1년 내에 구역이 지정됐다. 그때는 6개월 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내에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 변경했다. 그러면 형질 변경 공사 끝나고 3개월 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는 허가해 주겠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허가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시가와 도시군 관리의 결정이 됐다. 그러면 6개월 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만 허가해 주겠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시수삼신 3허 16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득권의 보호다. 이거 원래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다음에는 한 문항으로 나오겠죠. 한 문항, 한 문제가 아니고 한 문항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받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되면 시장군수가 일반에게 송부해서 열람을 시키죠. 거기 들어봐. 열람이 뭐예요? 열람. 가서 보는 거죠.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람. 자, 그 다음에 재정비. 특광특 시장군수를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 시설 결정의 타당성과 설치된 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계획 설명서에다가 시군의 장기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재정비가 되겠죠. 자, 수립과 운영에 대한 감독과 조정, 이거는 바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서 의를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특광, 특특, 시군 이게 이제 6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관할구역이죠. 그 관할구역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에 관한 지구 기사지에 관한 계획 이것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절차가 어떠냐? 기주지입 협심결고열이다 이거죠. 자, 기초조사 조사를 할 때 아까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거를 같이 거쳐서 한다. 그러나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이다. 5년 전에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다. 5년 전에 이거 조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런 걸 거쳤다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광역시설의 설치와 배치에 관한 것,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한 의회, 즉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입안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입안의 제한이죠. 기지산용인데 우리 동네 도로 하나 만들어 주시오. 초등학교 하나 세워주세요. 이렇게 입안을 제한을 할 때는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대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제안을 했다면 입안자는 제안의 결과를 45일 이내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 번에 걸쳐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절차를 거쳐서 입안을 했습니다. 자, 입안자는 8명이 입안자가 됩니다. 특광, 특특시장, 군수하고 국장하고 도지사가 입안자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입안을 해서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5가지가 고시된다. 5가지가 뭐냐? 지구 기사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을 봐야 되는 거죠. 용도 지역은 일단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도관농자,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이렇게 넘어가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34페이지로 가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첫 번째 지역지구 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요것만 넘어가면은 국계법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파트가 있고 좀 쉽게 접근되는 방법 파트가 있고 이렇게 파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